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병법의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 투자손자병법 지상파 DMB 채널 U1에서도 서울경제TV 프로그램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코스피가 대내적인 악재로 4월 연속 하락을 하면서 198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참 골깊은 조정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소가를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우리 증시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전망을 함께 좀 더 크게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증시 출발 상황이 좋게 좀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를 포함해서 전 세계 유럽 증시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호재로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오늘만 7시 몇 분경에 북한에서 광명성 로켓 발사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많은 걱정을 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시장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건 반가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염려를 했던 것 같은데요. 발사를 해버려서 일단은 속 시원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생각했던 것만큼 그들이 의도했던 것만큼 그렇게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보다도 자세한 소식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소식을 집계를 해보면은 그다지 그들이 의도한 대로 되진 않았다 싶어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 좀 쌤통이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돈을 이렇게 뻘대다 쓰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정상적인 사람들인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불확실성이 좀 제어가 되면서 우리 시장에는 이게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을 해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오늘 실시간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보는 시간 여의도 리포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영증권 압구정점의 정광익 대리와 함께 외국인이 매수할 만한 대형주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 키워드에서는 오늘 있을 중국 GDP 발표에 대한 전망과 향후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코스피의 조정폭 과연 어디까지일지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응책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손자병법 일부 순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통해서 오늘장 공략주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정원의 오늘장 시초가를 잡아라 시작합니다. 화상 연결로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어주십시오. 네, 어제 코스피 마감은 3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개인과 기관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이런 분 낙폭을 줄인 상황이었고, 옵션 만기를 좀 무난하게 지나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어제 새누리당이 과반석을 확보하면서 정책 관련들의 어떤 기대감 때문에 0.94포인트 상승한 485.51포인트를 마감을 했습니다. 옵션 만기를 맞아서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물이 계속 출시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장중 1970포인트까지 하락했습니다만 장 막판에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옵션 만기를 좀 무난하게 넘기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 리스크,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 역시 증시 불안 요인이 좀 있었는데 이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그동안에 주도했던 업종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이어갔습니다만 일단 무난하게 좀 만기를 지나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매수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KB금융과 이마트, 한국타이어, LG디스플레이, 삼성물산을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좀 보였고요. 이 코스닥에서는 실리콘웍스, 셀트리온, 다음, 서울반도체, GS 홈쇼핑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기관은 삼성전자, LG화학, 호남석유, 현대차 그동안 소외했던 화학주와 정유업종 그리고 이제 차강 업종의 현대차를 매수가 들어오는 게 특징적이었고요. 이 코스닥에서는 코오노생명과학과 시프리마, 핑크웨어, 네테스 이런 종목들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한 코스피 종목 중에서는 LG화학과 고려아연 그리고 현대유화, KB케미칼 역시 이제 화학업종과 반도체, 자동차 부품업종들을 위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서울반도체와 SM, 핑크웨어, 하이코리아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순매수한 부분을 좀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전일 미국 연준과 일본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 기대감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각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이제 증시 상승을 좀 보였는데요. 미국 연준 부의장과 뉴욕 연준 총재가 2014년까지 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직 미국 경제가 위기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 미국 다우존스는 181.19포인트, 1.41포인트 급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지난주 신규 고용자 수가 그 가운데 이어서 오늘 나온 그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그런 수치를 기록했는데 시장은 오히려 이를 미국 연준이 추후 2, 3 실시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좀 받아들이면서 증시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28억 유로의 13년물 부채를 발행했는데 당초 목표치인 30억 유로의 모민 시중 규모고요. 평균 날짜 금리도 조정보다 1% 상승한 3.89%를 기록했습니다. 이탈리아 부채 가치는 스페인이 2012년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지키지 못했다고 발표하면서 4주 연속이나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탈리아 발행 금리 상승은 유럽 중앙은행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 약세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좀 시사하고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어제 미국의 연준의 3차 양적 완화 기대감 때문에 일단 큰 폭의 증시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정시뿐만 아니라 중국 경기 호전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되면서 미국 시장도 상승을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도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3차 양적 완화 기대감 때문에 서부 텍사스한 중진주 WTI도 0.92포인트 상승한 103.64달러를 기록했고요. 금값도 역시 온스당 1.12% 증가한 1,680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국내 시장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은데요. 자, 강정원 전문가께서는 어떤 예측을 하십니까? 네, 실제 북한 미국 미사일 발사는 사실 우려가 좀 컸습니다만 그동안의 어떤 사례 역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그다지 큰 문제는 좀 아니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역시 이제 국내 시장은 역시 실적과 어떤 밸류에이션,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보고 있는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들이 역시 체크될 부분인 것 같고요. 역시 유럽 시장, 유럽발 리스크 부분이 얼마만큼 해소할 수 있냐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 미사일은 좀 잠깐 단기적인 어떤 기구였다. 역시 학습 효과에 의해서 단기적인 기구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어제 추천해 주신 종목의 흐름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인터지스를 추천하셨죠? 어땠습니까? 네, 인터지스 어제 보합권 수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제가 어제 매수 단가를 8,900원과 9,000원 사이 매수 단가를 말씀드렸는데요. 장중에 최고 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양호한 조정 패턴을 보였다라고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지스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떤 걸 고르셨습니까? 네, 오늘 시가공략주는 GS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는 GS 골배 지주회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GS 칼텍스가 영업이익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1분기 실적 호전 기대감을 들 수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2,700억을 전망하고 있는데 지난 4분기 대비해서 약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비용을 반영해서 부실 자산 상가액이 소멸되면서 GS 칼텍스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2분기에는 비수기 때문에 약간 정기업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둔화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GS는 국내 정유사 중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익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GS 칼텍스 고도화 설비 완공 효과와 더불어서 GS EPS의 LNG 발전 3기 완공이 내년도에도 올해 예상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이제 올해 대비해서 10% 이상의 이익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고도화 설비 완공 전에 GS의 주가 상승에 대한 학습 효과를 들 수 있는데요. 이 고도화 설비는 역시 이제 원유를 정유실에 넣고 끓이는 비등점에 따라서 휘발유와 등유, 경유, 중유 이런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원유를 이런 끓이는 과정에서 이 벙커시유가 40% 이상이 나옵니다. 역시 이 저가 벙커시유를 이런 촉매질을 넣어서 고부가 가치 경질유를 생산하는 게 이제 고도화 설비인데 이 지난 2010년도에도 고도화 설비 완공 이전에 한 4개월 동안 주가 상승했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GS 칼텍스가 네 번째 고도화 설비를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전의 학습 효과에 의해서 한 5개월 전부터는 주가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GS에 대한 어떤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기관과 외국인, 특히 이제 기관 매수를 드시는데요. 기관이 최근에 4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GS 그것 또한 정유화 화업 등 약세를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지금 주가도 충분히 저가 매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GS를 시가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고도화 설비 관련해서 앞으로 주가의 상승을 점쳐볼 수 있다. 이 원유 자체를 가공을 하게 되면 이제 비싼 것부터 싼 것까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순차별로 나오는데 가장 아랫단계는 벙커 CU였던 황함량 등을 개선을 시켜서 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제품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GS의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자세한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네, GS 매수가는 제가 65,000원과 66,000원 이 사이 밴드를 좀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7만원까지, 일단 짧게 보겠습니다. 오늘 시가공략주 매일 종목이 나가기 때문에 7만원까지 보겠고요. 61,500원 하회시 손절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으로만 드리겠습니다. 장 시작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자, 지금 14포인트 정도 코스피가 상승을 해서 2001선으로 시작을 할 듯 합니다. 좀 더 큰 폭으로 상승한 채 출발을 할 듯 했는데요. 하지만 상승폭이 갈수록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2000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4포인트가 넘게 상승을 했죠. 0.87%가 상승한 489.93, 490포인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정규 장이 막 시작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0.63% 정도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전 종목이 지금 현재 대형주들은 상승한 채 시작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를 해드리죠. 우리 투자증권 영등포 지점의 노선호 전문가,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먼저 본격적인 코스피 시장의 출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선호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십시오. 네, 현재 코스피 시장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소식이 주시장에 크게 좀 악재로 작용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일단 발사가 좀 실패했다는 부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또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 또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다우지수가 1.3%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1.4%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국내 주시장 지금 한 0.7% 정도 상승을 한다면은 미국 시장의 호재가 반영이 된 상태에서 북한 관련 악재로 그 상승폭을 좀 절반 정도는 줄인 상태에서 출발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행스럽게도 지금 아침에 2000포인트대를 회복해서 출발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주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의 움직임, 옵션 만기일을 맞이하여서 장중에 1969포인트 정도까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 3월 7일 날의 저점인 1966포인트를 지키는 박스권 하단부를 지지하는 그런 형태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오늘 지금 바로 2000포인트대를 회복하려는 움직임, 역시 이런 움직임을 생각해 봤을 때 시장은 여전히 박스권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밀리는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이 저점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상승을 하는 구간에서는 박스권 상단에 다가갈수록 또 분할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수급 상황 좀 살펴보면요. 외국인들이 지금 240억 정도 순매도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은 234억 원 정도 순매수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만약에 오늘 1,000억 원 이상 나온다면 시장이 큰 폭의 상승 탄력을 기록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외국인이 오전에 좀 매도하다가 또 오늘 장중에는 중국의 GDP 예상치가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발표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주춤거린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2,000원 정도 하락을 하면서 127만 원대 움직임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양원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각각 1% 내외로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움직임, 양원대로 역시 계속적으로 양원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이 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포스코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미국의 알코아의 실적 호조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국내 철강주들도 그동안 낙폭이 워낙 가대했지 않았냐, 낙폭 가대에 대한 인식이 강한 것 같고요. 포스코 오늘도 8,000원 상승을 하면서
38만 4,500원대 움직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의 움직임, 화학업종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오늘 역시 LG화학이 1% 정도, 그리고 SK이노베이션, SO일도 역시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오늘도 지금 정유화학주들이 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시장 지금 지수 상황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아침에 2,000포인트 이상에서 출발을 한 이후에 소폭 음봉을 만들고 있지만 갭 상승한 이후에 이런 소폭의 음봉은 좀 자연스러운 그런 움직임이고요. 외국은 오전장 중국의 GDP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현재 가격대 한 10포인트 정도 상승 정도에서 좋은 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거래소 출발 상황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은 어떤지 이상로 대표님께서 짚어드립니다. 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 어제 코스피와 다른 움직임 보였죠. 약간의 강보합권을 유지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뭐 거기에 보면 일단 최근 하락세가 급했습니다. 하락이 낙폭이 컸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저가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가 대거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상승을 주도하였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일단은 상승폭은 축소된 이제 상황이 나타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 상승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면을 살펴보시면 개인은 1억 원 정도를 매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은 매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기관은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약간은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아직까지 포지션이 정해진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시총 상위주 한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고르게 강보합권 움직임 유지하면서 오늘은 등락을 좀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플러스권으로 대부분 다 이제 빨간불을 켜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 하단이었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1%대 플러스의 움직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 하단 부분이었는데 지금 약간의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CJ 홈쇼핑 중요한 종목이죠. CJ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최근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오늘도 강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또한 저가 매수세가 지금 유입이 되면서 1.8%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연구소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죠.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도 상승폭을 키우면서 어제 상한가 마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5% 이상 급등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시총 상위주 중에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상승을 하고 오늘은 약간 하락을 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도전을 하려고 하다 오늘은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 시총 상위주 20위권 안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인터플렉스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인터플렉스가 지금 신고가 행진을 하다가 지금 조정을 잠시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적이 덜 반영되어 있다는 점과 그리고 다양한 납품체로 인해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그런 점들이 추가 상승일 수 있는 여력으로 만들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기관이 끌어오는 장세 자체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로 가담하면서 21선을 인터플렉스의 21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런 점 알고 계시고요. 그 테마 관련주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가장 주목해야 될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관련주죠. 박근혜 테마 관련주인데요. 선거 결과로 일단 나타났습니다. 선거 결과로 나타났듯이 일단 선거의 여왕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례가 됐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대부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을 나열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데요. 일단은 대장주로 지금 꼽히는 게 이지라는 종목이 있겠죠. 그리고 대유에이테, 그리고 대유신소재, 대유형제들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반면에 문재인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선거 결과에서 승리를 하였지, 문재인 당선자 같은 경우에 승리를 하였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약간의 실망 매물이 표출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약간은 전체적인 테마주 자체가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 아니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보일 종목은 조정을 보이고 있고 상승할 종목은 상승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주 같은 거 정치 테마주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또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게 안철수 연구소였죠. 안철수 테마 관련주가 또 다시 뜨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박근혜 테마주에 맞설 수 있는 다른 문재인 테마주 말고 또 다른 안철수 테마주를 찾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5% 이상의 상승을 하고 있지만 다른 종목들은 조금씩 조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솔고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눈여겨보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테마주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유달리 드러난 건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수급적인 부분 살펴보시면 개인이 여전히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은 조금 키웠죠, 이제 매도세를. 그래서 지금 8억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외환 채권입니다. 환영증권 리서치센터의 김남천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외환시장의 흐름, 오늘장 전망에 대해서 짚어주십시오. 네,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6원 60전 하락한 1134원으로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간밤 글로벌 FX 시장에서는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뚜렷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미 고용지표 악화에 따른 페드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중국 1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넘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경기 부양 차원에서의 추가 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페드의 자넷 예런 부장이 현재의 경기 수용적인 통화 정책이 매우 적절하며 고용이 살아나지 않으면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을 자극하였습니다. 이 밖에 일본 중앙은행의 외환 개입 시사, 호주 고용지표 개선 등이 달러와 약세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금일 한국 외환시장은 간밤 글로벌 시장의 영향을 받아 달러와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일 아침 북한 미사일 발사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는 있으나 이미 발사에 대한 예상이 충분했고 이에 대한 반영도 시장이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크게는 미 양적 완화 기대감에 따른 원화 강세 속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변동성 확대 정도로 시장을 보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다만 어제 환율 시장에서도 보았듯이 1140원 위에서는 활발한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출하되었다는 점을 확인해 볼 때 레인지 상단을 1140원으로 하는 1130원대 중반의 움직임을 예상합니다. 금일 레인지 1135원에서 1140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좀 전 김남천 대를 소개해 드릴 때 한양증권이라고 소개를 잘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IBK 투자증권에 계시고요. 채권 시장의 흐름도 함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채권 시장은 3년 국채 선물 0.03% 하락한 108.83 약보합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국채 시장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전일 대비 2bp 상승한 2.062%를 기록하면서 약세장을 연출하였는데요. 고용시장의 지표 불안정함에 따라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또다시 추가 양적 완화 시행 가능성의 기대감을 높이면서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가오는 6월에 종료되는 페드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프로그램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향후 국채 금리가 더 이상 하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 또한 하방 경치성을 더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겠지만 간밤 조정을 받은 미국채 시장에 따라 장 초반 금리가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우려는 이미 노출된 재료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전일까지 외국인은 국채 선물을 순매수했다는 점은 상승세를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 예정된 금통의 금리 결정은 채권 전문가 154명 중 98.1%가 동결을 예상하는 만큼 시장에 미친 영향은 중립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단 미국 주식시장이 중국 GDP 호조 가능성으로 강한 상승세를 만약 연출한다면 국내 주식시장의 상대적인 강세 속에 국내 채권시장은 그간 강세에 대한 되돌림 현상으로 금리 상승 압력을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국고채 3년물 지표 금리는 3.51에서 3.54%, 국고채 5년 금리는 3.66에서 3.7% 박스권 내에 움직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 외국인의 국채 선물 순매수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어 숏포지션의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김남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드리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최은정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의 최은정입니다. 개장 전 북한이 광명성 3호를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이 1분 이상 날다가 바다에 떨어져서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과 유럽 증시가 이틀째 오름세를 이어갔고요. 오늘 국내 증시 역시 빨간불을 켜면서 장을 시작했는데요. 이 시각 증권사들은 어떻게 리포트를 분석하고 있는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동양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하회하기 시작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동양동금증권에서는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스페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스페인 10년물 국채금리는 6%에 육박하면서 유럽 재정 위기 부각 여부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은행 유동성 위험도 LTRO 실행을 통해 차단이 됐고 또 LTRO 실행 이후 시중은행 유동성이 급증하면서 은행의 위험 지표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문제는 위험보다는 성장 부진으로 문제가 재부각되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 그리고 글로벌 경기 흐름으로 판단할 때 성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일 이후에도 국내 증시가 좀처럼 약세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을 중심으로 불거진 유럽 재정 이슈와 또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한 지정학적인 불확실성 등이 여전히 투자 심리를 짓누르는 요인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ECB 집행이사가 시장 안정을 위해서 스페인의 국채 매입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고 또 글로벌 증시가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중국 증시가 최근에 반등에 나서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옵션 만기로 인한 프로그램 매물과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공세라는 수급적 심리적 부담을 극복하고 코스피 지수가 2월 이후 박스권 하단에서 아랫꼬리를 길게 나타내면서 양봉 패턴을 냈다는 점 등등이 시장 분위기 반전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추가 하락을 우려하는 것보다는 반등을 준비하는 투자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증권으로 가겠습니다. 출렁거림 속에서도 코스피가 2,000포인트는 잘 지켜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나흘째 2,000포인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와 대북 리스크, 또 스페인 관련 이슈,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기업 실적 발표 등 굵직한 이슈들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동시에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저가 매수세 역시 고려해야 한다면서 전 저점인 1980포인트를 염두에 둔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시장 대응이 수익률 제고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업종별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실적에 비해 낙폭이 지나치게 나타났던 종목군, 또 산업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 정유, LCD, 해운업종,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있는 중소형 개별 종목에 주목하자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대우증권 의견 보겠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미 북한이 지난 3월에 광명성 3호를 4월 중순께 발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 4월 중순 당 대표자 회의, 최고인민회의와 또 김일성 주석 100주년을 기리는 태양절을 앞두고 김정은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는 이벤트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 북한 관련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에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지만 대부분 단기에 그쳤고 또 광명성 3호 역시 금융시장 영향은 유사하게 전개될 것이고 특히 주식시장 개장 전에 발사한 만큼 충격폭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증권사들 의견 살펴봤고요. 오늘은 신영증권으로 가서 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 듣겠습니다. 압구정 지점의 정광익 대리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신영증권은 어떤 의견 내놓고 있는지 자세히 봐주십시오. 예, 외국인 매수 유효한 대형주로 접근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코스피가 3월 이후 박스권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하락을 주도한 이들은 기관 주체들이었는데요. 투신권의 경우 3월 이후 약 1조 3천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이면서 동일 기간 약 1조 1천억 정도를 매도했던 기관 합계보다 더 큰 자금을 좀 시장에서 뺐습니다. 기관 매도에도 불구하고 박스권 등락이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단기적인 외국인 매수가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 흐름에서는 지수가 상승해도 상승 종목은 아무래도 대형주로 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개월간 지속되는 환매 물량을 부담으로 안고 있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수익률을 위해서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일부 대형주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서 시장 양극화는 조금 더 이렇게 커질 수 있게 됩니다. 실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및 코스닥의 20일 등락 비율을 살펴보면 그 온도 차이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형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대형주의 20일 등락 비율은 87% 수준에 그쳤지만 중소형주와 코스닥의 등락 비율은 70% 수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중형주의 경우에는 등락 비율이 70% 미만으로 하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모멘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대형 종목 위주의 시장 쏠림에 의한 지수 조정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어 보입니다. 기관 환매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의존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대형 종목 위주의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크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최근 기관 매도에 의한 중소형주 급락이 저점 매수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개인이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심리적 불안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중소형주의 부담이 줄어들긴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실적 시즌 도래와 더불어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가격 메리트가 높은 종목 위주로 관심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중소형주의 경우 보통 일반적으로 실적 발표일이 대형주보다는 좀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다음 달 초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당분간 외국인이 매수세가 주도하는 대형주 중심의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적 장세에서 외국인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형 종목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 중에서 1,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을 좀 찾아봤는데요. 만도, LG상타, 한국타이어, LG 정도를 관심 종목으로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신영증권의 의견 자세히 봤습니다. 압구정 지점의 정광희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들의 매매 기법을 통해서 상한가 노려보는 데이 트레이딩 원샷 원킬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부평점에 계시는 박현상 대리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상황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2003포인트, 494포인트로 양시장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들에 관심 두십니까? 예, 오전에 그나마 동시효과 같은 걱정을 좀 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때문에 다행히 근데 불발이라는 소리가 있으면서 지금 그나마 시장도 올라가고 있고요. 중소형주에 대한 메리트도 꽤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추천을 드릴 종목은 오디텍인데요.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기관 매수가 꽤 집중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신고가 직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디텍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시면서 자세한 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차트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디텍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지금 5일 연속 지금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폭락해 있는 걸 보시면은 그나마 굉장히 수급이 좋았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시장 자체가 올라가려면은 일단 코스닥 업종 중에서는 기관 매수가 좀 들어와야 된다는 논리 유효하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1,750원인데 일단 지금 가격보다는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 바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일단 1,750원 가격에서 1,600원 가격까지 지금 분할 매수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로는 잡히게 되면은 11,000원 이상까지 같이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오디텍의 그 차트를 보니까 꾸준히 급격하진 않습니다만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승 추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런 힘이 느껴지는 종목이 더 믿음이 가는데요. 자, 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만약에 샀다가 조금 이게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인다면 손절가는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일단은 10,000원대에서는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것, 밑구를 달고 올라가 보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게 되니까 좀 힘들긴 하겠지만은 손절가는 단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1,2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 단기로 투자를 들어가기 때문에 1,200원 정도를 염두에 둬라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중에 이 종목 오디텍 수익률이 한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예, 11,000원까지 간다면은 4%에서 5%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오디텍 이 종목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종목 리뷰를 통해서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대응하실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장 출발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모처럼 장 상황이 또 좋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고무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노선호 전문가부터 오늘장 키워드 짚어주십시오.
예, 오늘장 키워드는 일단 미국 시장 상승 원인부터 살펴보면은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서 미국 시장 먼저 좀 화답을 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이제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될 텐데요. 아마 지금 현재 예상치는 약 8.4% 정도로 좀 나오고 있고, 특히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중국의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좀 상회할 수도 있다. 그런 기대감으로 미국 시장이 좀 먼저 상승을 했다는 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성장률이 한 8% 이상만 나온다면 국내 주식시장 그리고 또 중국 시장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성장률이 예상치를 또 상회한다면 역시 더더욱 시장의 움직임은 양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중국의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중국의 경기는 좀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좋겠고, 뭐 국내 주식시장 다시 또 박스권 하단부에서 한 30-40포인트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부의 지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살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잠깐 상해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상해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이 3월 말 좀 상당히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모습.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가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21선 그리고 61선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주시장도 장중에 낙폭을 좀 상당히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 시장의 움직임, 오늘 역시 중국 시장의 움직임을 체크해 보시면서 만약에 21선 위에서 중국 시장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면 국내 주시장도 또다시 박스권 상단부를 좀 향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미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소식은 뭐 주시장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 주시장에서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뭐 금통위 기준금리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3.25% 정도 동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뭐 그런 부분들은 뭐 국내 주시장의 큰 호재나 악재보다는 안정적인 움직임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이제 3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 만약에 물가지수 상승률이 3%대에서 좀 안정을 보인다면, 3% 이내 안정을 보인다면 역시 통화정책 완화 정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또다시 좀 주가에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이번 주는 쉬어갈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다면 다음 주에는 이제 시장은 이번 주 쉬어간 이후에 다음 주는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역시 조정을 보인다면 이번 주에도 박스권 하단부에 다가갈수록 저점 분할 매수 전략이었듯이 다음 주에도 조정을 받을 때는 분할 매수 전략, 그리고 상승을 한다면은 역시 2,050포인트 정도 다가갈 때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시장은 일단 다음 주는 반등 장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다음 주에 일단 반등 장세를 예측을 해줬습니다. 그 말이 쏙 귀에 들어오네요. 자, 다음에는 이상로 대표께서 오늘장 키워드 짚어드립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오늘 광명성 3호가 발사가 됐죠. 발사가 네. 되면서 단기적인 악재가 사라졌다.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라는 우리나라의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 이벤트가 해결이 되면서 오늘 상승폭을 나타냈는데요.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외국인이라는 타이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계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자체가 3일 동안에 큰 낙폭을 기록을 했었죠. 그러면서 21선을 지키지 못하고요. 61선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경제지표 자체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이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3월 미국 정부 재정 적자가 있었겠고, 그리고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부진했다는 점이 악재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장거리 로켓 발사라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옵션 만기일 행사라든지 그 두 가지 부분이 우리나라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북한 자체가 토요일날 발사를 한다고 했던 부분이 오늘 미리 발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만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올라오는 모습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지수 방어에 지금 저가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기관에서 유입이 됐습니다. 유입이 되면서 화학하고 철강 업종 쪽에 매수를 많이 두고 거기서 지수 방어를 많이 견고하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일단은 이미 유동성이 커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하락이나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변동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하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다우 증시 차트를 한번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12,750선이 상당히 큰 변곡점으로 작용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시면 차트적으로 보시더라도 한 번에 고비가 있었고요. 두 번의 언덕과 세 번의 언덕을 밟고 난 다음에 네 번의 언덕에 강하게 이제 돌파하고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한 번의 지지가 나오고 난 다음 이번에 또다시 지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났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이제 호재가 작용을 했죠.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이 시사가 되면서 그런 부분이 작용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는데요. 그만큼 미국의 증시 자체도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다시금 이제 조정을 불가피하게 받게 됐지만 빠른 조정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중국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딱 변곡점 자리인데요. 지금 21선과 60일선이 만나는 자리. 여기서 오늘 돌파가 나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빠지느냐 그 자리를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단기적으로 중국 증시 차트가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 모습을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 중국 관련주라고 여기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철강이나 화학주에서 많은 반등세가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미국 증시 자체가 조정을 보이면서 IT나 전기전자도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자동차 업종 또한 약간의 조정을 보였고요.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떨어지고 현대차는 마지막 장마감에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현대차나 기아차, 완성차 부품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미국과 중국의 동시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동시적으로 많은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자동차 업종이 가장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국 증시 자체가 여기서 우상향 패턴으로 좀 더 갈 수가 있다면 그때는 철강이나 화학업종도 염두에 두시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조선업종도 빼놓지 마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들렸는 모습이 아니고 최근 조정이 깊어졌었습니다. 조정이 깊어진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꼭 체크를 하시자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IT나 전기전자는 꼭 미국 경제 증시 자체가 올라가야지 그래도 우리나라에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부분을 꼭 체크해 두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과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 자체를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관점으로 하자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자, 그럼 업종별 투자 전략으로 화제를 넘겨보겠습니다. 자, 업종별 과연 노선호 전문가께서는 어떤 업종들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듣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화학업종에 좀 관심을 갖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내 주시장 이번 주의 움직임을 살펴보자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그리고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는 시장의 영향과 함께 좀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지만 화학주들의 움직임 이번 주에 상당히 좀 양호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까지도 지금 LG화학이 약 3,000원 정도 상승을 하면서 37만 원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호남석유가 또 1,000원 상승을 하면서 33만 6천 원대 그리고 SK이노베이션 2% 이상 상승을 보이면서 17만 원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추천주로 좀 말씀드렸던 GS 같은 경우가 오늘까지도 가장 강하게 상승을 보이면서 3.6% 정도 상승을 하면서 68,600원대까지도 지금 올라서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자면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은 좀 사실은 상당히 좋지 못했었는데요. 1분기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또 중국 경기 모멘텀이 좀 좋지 못하다는 그런 우려감까지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화학업종이 좀 지지부진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이번 주에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기술적 반등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다음 주까지 움직임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의 움직임은 배럴당 100달러 정도에서 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아시아 화학업체들 조금 살펴보자면 주요 화학업체가 정기 보수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LG화학이라든가 호남석유 2분기 실적은 역시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 살펴봤을 때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거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오늘의 움직임 살펴보자면은 역시 철강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포스코가 지금 2%대 상승을 보이면서 38만 4천 원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제철 역시 2%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10만 8천 원대까지 올라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들 역시 미국의 알코아의 실적이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중국의 판재 가격이 최근에 8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뭐 중국의 경기 회복이라든가 철강 부분에 대해서도 완만한 수요 회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시장이 역시 상승을 한다면 아마 다음 주까지도 IT 쪽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화학업종이 이번 주 상승에 이어서 추가 상승,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철강주가 또다시 좀 주도주로 부각이 되면서 기술적 반등을 이끌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중국의 물가지수도 좀 3%대에서 안정을 찾고 있는 가운데서 만약에 오늘 GDP 성장률마저 좋게 나왔을 때는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좀 주가에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소재주 쪽 중심으로 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업종별 전략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상로 대표께서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어떤 또 업종별 투자 전략을 갖고 계신지 들어봐야죠. 네, 지금 일단은 코스닥 업종별 투자 전략 제가 먼저 한번 짚어드릴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 갑자기 제가 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테마주가 뜨는 테마주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남북 경험주가 좀 뜨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부분이 지금 방산주가 지금 대부분 다 하한가를 기록하고 난다가 지금 잠깐의 반등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가 원래는 이제 발사 자체를 토요일 날 한다고 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일단 방산주에 많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포트에 많이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팔지 마시고요. 지금 팔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은 단가 자체가 밑으로 하한가를 기록하기 때문에 지금 팔지 마시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면 그때 정리를 하시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남북 경업주 같은 경우에 지금 광명전기나 이하전기, 그러면 재룡전기, 뭐 선도전기 같은 전기 있죠. 이런 부분이 지금적으로 지금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차트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대부분 다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는 국면이라고 그렇게 살펴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광명전기 같은 부분도 위에 매물대를 큰 매물대를 맞고 난 다음에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취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런 테마주에 지금 연연해서 가지 마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 북한에 대한 테마주 자체는 영향력이 점점 조금씩 단기적인 소재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꼭 체크하셔서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남북 경업주 같은 경우에 좀 조심해서 들어가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신다면 지금 같은 자동차 업종 자체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동차 업종 자체가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업종을 한 번 더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완성차보다 일단 주가가 약간은 더딘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완성차 같은 경우 현대차나 기아차가 펄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날아다닌 것처럼 대신에 부품업종은 아직까지도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현대위아라든지 현대모비스, 현대형제들을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완성차가 많이 팔리고 있죠. 현대차나 기아차가 실적이 개선세가 유지가 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수혜를 받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자동차 안에 들어간 부품 중 현대위아나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한번 다 살펴보자.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로부터 업종별 투자 전략을 짜봤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현재 9시 36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여전히 괜찮습니다. 코스피 2001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8포인트가 넘게 상승해서 494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 여러분께서 오늘 장에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도 전화 연결해서 코스닥 특징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알려주십시오. 네, 미 증시는 중국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과 Q3 기대감에 이틀째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전일 뉴욕 증시 영향으로 15포인트 상승한 2002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한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발사 실패로 인해서 지수는 소폭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 전략은 낙폭 과대주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는 어떤 회사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난 1958년 설립된 휴대용 부탄가스 금속 캔 제조 및 에어졸 충전 전문 기업 대륙제관입니다.
맥스 부탄 등 부탄가스 분야에서 38%, 페인트, 식용유통 등 일반 제관 부분에서 38%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륙제관의 실적은 매출액 1,769억 원, 영업이익 73억 원, 매출 규모는 사상 최대였지만 실적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킬로그램당 가스 가격이 지난 2010년 1,459원에서 2011년 1,600원으로 10% 가까이 뛰는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이를 제대로 가격에 반영치 못한 영향이 컸습니다. 대륙제관은 올해부터 원가 상승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는 동시 고가 제품 판매 비중을 높여 영업이익률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윤동욱 기획팀 부장은 LPG 등 부탄가스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가격이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올 1분기 들어서는 상황이 해결되고 있는 데다가 독대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가격 인상을 통보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럼 대륙제관의 신성장 동력은 어떤 걸 꼽아볼 수 있나요? 네, 대륙제관의 고가 제품은 CRV 기술이 적용돼 불 속에서도 터지지 않는 휴대용 부탄가스입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열심히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탄가스 수출 비중은 60%지만 중국, 동남아, 러시아 등에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주요 매출처인 일반 제관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2008년 첫 선을 보인 18리터 각관 넥트인 캔 등 차별화된 제품군을 갖춘 덕분입니다. 식용유통이나 페인트통 등에 쓰이는 넥트인 캔은 뚜껑 부분이 살짝 좁아져서 다른 캔의 바닥 부분에 끼울 수 있고 다층 적재가 가능해서 보관할 때 쓰러질 염려가 적고 공간을 알뜰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국내 1위 페인트 업체 KCC와 계약을 통해 올해 이 부분에서만 100억 원 이상 매출액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넥트인 캔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그동안 한 개 업체와만 거래하던 KCC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며 최근 일본 제관업체도 높은 관심을 보이며 기술을 수출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또 제관뿐 아니라 내부에 들어가는 원액, 충전재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바탕으로 미스트나 방수 스프레이 등 생산 가능 제품군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투자 전략, 가격대를 중심으로 잡아주십시오. 네, 현 주가는 PER 15배, PBR 1.2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매출은 늘지만 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주가가 하향세였습니다. 하지만 4,000원에서 지지력이 확보되고 있고 또 고부가 가치 제품이 올 판매가 늘면서 주가도 상승 전환 가능해 보입니다. 매수가 4,000원에서 4,120원, 목표가 4,600원, 손절가 3,8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에 계시는 김성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대륙제관 여러분께서도 관심 가져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전문가께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것을 추천해 주실런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노선호 전문가부터요. 예, 오늘은 한번 현대제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 최근에 약 2월 달까지의 주가 움직임은 상당히 좋았지만 3월 달부터 지금 4월 중순까지의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좀 바닥권에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어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좀 장대 양봉이 나왔었고 오늘까지도 지금 2% 정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10만 8천 원 정도 움직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약 1개월 정도 긴 횡보를 보이면서 1분기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 1분기 영업이익이 약 1,500억 정도에 좀 못 미칠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분기에는 이제 분기 영업이익이 3천억을 좀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분기, 4분기까지도 안정적으로 분기당 3천억 원대 영업이익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1분기보다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다면 당연히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기 전부터 좀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시고 1분기 실적 노출이 되는 시점에서 이제 완벽하게 좀 매수를 완료하신다면은 그 이후에 한 2, 3개월 꾸준히 끌고 나갔을 때 안정적인 수익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계 회사들 같은 경우에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현대차 그룹 주기 때문에 현대차 쪽에 강판을 공급하고요. 또 현대 하이스코 등의 관계사 매출까지도 2분기 이후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일단 투자 포인트고 결국 시장이 상승을 하고 현대차 그룹주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역시 현대제철도 주도주의 한 축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매수가로 한 10만 6천 원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가격대 10만 8,500원대에도 일부는 매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부터 사실은 조정을 보였을 때 전일 종가 수준 아래라면은 좀 적극적인 매수 관점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목표가는 어느 정도 설정을 할 수 있느냐 생각을 해봤을 때 2월 달에 고점이 11만 9천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정도 수준, 한 12만 원 수준까지 약 2, 3개월 정도 놓으면은 한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저점 라인으로는 한 9만 9천 원대에서 박스권 하단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저점에서 한 1,000원 정도 좀 하락을 한 9만 8천 원 정도 잡는다면, 이 종목 지금 수급적으로 살펴봤을 때도 최근에 기관의 수급,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하기보다는 박스권 내에서 저점을 좀 높여가는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면서 박스권 상단부인 12만 원대를 향해서 좀 천천히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접근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제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상로 대표께서는 또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저는 대원광업이라는 자동차 부품 업종을 부품 종목이죠.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국내 자동차용 스프링 시장에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한 80% 정도가 돼요. 그리고 매출처를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처 같은 경우에는 현대도 있고요. 그리고 기아, 르노 삼성이라든지 크라이슬러, GM 같은 곳에서도 이제 대원광업에서 공급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2011년도 EPS 기준으로요. EPS 기준 PR 같은 경우에 8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성장성을 고려할 때는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최근 상황에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둘 다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5,360원 부근이죠. 지금 변곡점을 몇 번씩 돌파를 실패를 했었습니다. 돌파를 실패하다가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렸다가 다시 이번에는 주포가 갭을 이용해서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갭이 나왔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래서 밑으로 다시 내릴 몇 번이나 뚫기 힘든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갭을 이용해서 뚫어버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 갭은 안 메꾸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 먼저 정해드리면, 손절가는 5,250원 정도를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5,400원을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지금도 아주 괜찮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5,490원 현재 가격인데요. 제가 지금 잠시만요. 이걸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5,450원에서 5,490원까지 분할 매수로 3단 분할 매수를 걸어 놓자. 그래서 5,450원에 3분의 1, 5,470원 3분의 1, 5,490원에 3분의 1, 이런 식으로 3단 분할 매수를 걸어 놓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가 조절을 하시자. 사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는 묵혀 놓으십시오. 한 달 정도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시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좀 푹 묵혀 두실 분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십사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현대제철과 대원광업 두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비슷한 업종에 속한 두 종목이 나왔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 투자증권 영등포 지점의 노선호 전문가, 로저스탁의 이상로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는 종목 등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013-3366-0110 무료 문자죠. 그리고 전화 02-3153-2610번으로도 전화를 주시면요. 저희가 11시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도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